네, 저는 동부도시행지원센터장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해 주시죠. 일단은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10년을 지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주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동구가 도시재생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큰 틀에서 10년 지난 도시재생을 앞으로 어떻게 큰 틀에서 만들어 가야 될지, 그리고 재물폭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을 나눌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동구 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구의 도시재생은, 그리고 재물포구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될지를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넘기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생로병사를 겪듯이 도시도 만들어지게 되면 천천히 쇠퇴를 합니다. 근데 그 쇠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구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산업이 바뀌고, 예전에는 배달이 근처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바뀌면서 쇠퇴하게 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에 이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유출이 되면서 도시가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지역의 쇠퇴 원인을 그 지역 스스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컨텐츠, 문화, 역사들을 뭔지 찾아서 그걸 갖고서 도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정주하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 또 이사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줘야죠. 왜 살고 싶은지, 왜 이사 오고 싶은지, 그 이유를 만드는 게 전 도시재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근데 도시재생이 처음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에 제정되고 나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산업화가 급격히 되고 도시화가 급격히 될 때는 서울에 수도권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한자촌 지고 막 짓는 거죠. 상업용지 부족하니까 막 짓고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 도시가 지나고 나니까 그 판자촌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밉니다. 처음에 그런 전면 철거형 정비 사업, 이것도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 되다가 나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뭐 전국에 100개씩 풀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복형 지역재생, 그러니까 그 있는 도시들을 고치고 사는 것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럼 그런 10년이 지났을 때 향후 도시재생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토론할 때가 됐다. 이 사진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더 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재정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간 어떤 수복형 지역환경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은 그냥 가꾸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서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이 한 평가인데, 첫 번째로 이 정책이 정말 도시재생을 해서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체감하는가. 물론 예산이 재개발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도로가 충분히 확충되거나 쓰레기 문제 해결되거나 주차장 문제 해결되냐는 진짜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가 쇠퇴하면 행정에서 그 공간을 지정을 합니다. 송림골, 화수정원 이렇게 지정을 해요. 여기를 사업지로 선정을 해놓고 마중물 사업을 투입을 합니다. 그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오려면 마중물 조금 붓잖아요. 그 마중물 사업을 하는 행정의 비용이 투입되고, 그 투입되면서 마지막에 보통 도시의 거점 시설들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거점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어놓고 비워놓을 거면 왜 지었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재생이 공공재원이 투입되죠. 한 5년간 보통 투입이 됩니다. 길게 되면 7년. 그럼 투입되고 나서 계속 되냐. 그 정해진 바운더리에 주민협의체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쓸까를 논의하죠. 주민협의체가 이 사업이 딱 끝나게 되면 결정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력들이 상실되고 있고, 그 주민참여가 많게는 200~300억을 결정하는데 보통 주민협의체가 30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거의 거기서 결정을 다 해요. 주민대표성을 정말 가진 곳이냐, 주민참여가 더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럼에도 동구는 신년과 동구 재생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동구의 도시재생 사업지가 총 16개가 있어요. 모르셨을 겁니다. 인천시 계양창조 도시사업 중에 여인숙 골목, 지금 빨래터 있죠? 빨래터 카페에 있는 곳, 거기와 배다리 우강로에서 그 도원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그 도로를 좀 개선했어요. 그거는 계양창도 인천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가 사업이죠. 도시활력 증진 사업, 요거는 도시활력 증진 사업, 샛별 사업, 그리고 도시활력 저쪽은 인천형 원도심 저층주거 재생 사업. 그래서 총 16개의 마중물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각 사업지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밀리컬처 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에서는 일단 가장 크게는 꿈드림 센터가 지어졌죠. 그리고 지하에 앞들의길이 예전에 식물농장이 있었는데 지금 싹 바꿔서 북카페, 탁구 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바둑장이 놀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싹 바꿨고 이렇게 골목마다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골목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바꾸고 골목 경관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화수정원 마을인데요. 화수정원 마을은 화수정원 마을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것에 카페가 있어서 화수정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그 외에도 골목을 이렇게 개선해왔던 것들,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도로도 좀 바꾸고 조도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개발하진 않지만 이런 고치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왔던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협의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주민 모임을 바꿔서 그 동네를 계속 가꾸고 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수정원 마을 주민협의체는 화수정 마을관리사회 협동조합으로, 송림골은 마찬가지로 마을관리사회 협동조합으로, 도란도란 송현마을 주민협의체는 좀 다른 경우예요.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건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카페 같은 것도 많아서 어떤 새로운 영업을 한다든가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로 전환해서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마을 주민협의체 또 다른 케이스예요. 송림사동 주민자치회랑 연계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석동은 만석동 쪽에 만석 그 철길, 만북 접경, 죽구이 원기 4개나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4개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주민협의체가 한 15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만석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공론을 해보자 어떻게 쓸지 라고 하는 그 공론장을 만들고 그곳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사회적 협동조를 만들지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주민공동 이용시설 중에 이렇게 많은 곳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다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낮에 잠궈놔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해서 각 동에 다 배치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은 사실은 퇴근 후 그리고 주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거 동마다 배치 이제 해놨으니까 보고서 우리 모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화 주시면 바로 예약해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공동 이용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또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0년간의 방금 도시재생 성과도 있었고 한계를 말했다면 앞으로의 동구의 도시재생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6년 7월 1일부터는 재물포구가 출범을 하게 되죠. 계속 얘기했지만 재물포구는 인천의 발전의 모태가 됐던 곳이고 역사의 문화의 숨겨들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넘어가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재물포 르네상스랑 합쳐서 개발과 개선이 좀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그냥 고쳐서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개발되는 곳이 다 잘 개발이 돼야죠. 다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곳이 다 개발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곳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이 안 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개발하기 전까지 고치고 살아야죠. 차 바뀌기 전까지 고치고 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개발할 곳은 적정하게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비 기반 마중물 사업이 계속 될
될 거냐, 1년에 100개씩 푸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중물 사업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정한 기본 방침에서 마중물 사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행정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지역 대학 또는 지역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버넌스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우리 동구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은 저는 상충되는 의미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약 5년 만에 마중물 사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5년이 끝나서 도시재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는 계속해서 또다시 세트를 할 겁니다. 그럼 또 고치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 만들었던 건물 안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고 어떤 주민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넣냐는 지금부터 그 지역 영역을 계속 상승시켜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도시재생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2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1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용지 확보에 초점이 됐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유입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체될 거고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가 됐기 때문에 외곽에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한계에 부딪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양적 팽창 위주로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원도심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여가, 경관, 디자인 등 국민적 요구들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들은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동구의 비전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 거냐.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그 도시가 변화해야겠죠. 혁신해야겠죠. 저희 센터는 그런 혁신의 이야기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다.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넘기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저희 센터 같은 조직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보직이 순환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분들 이야기하다가 다른 날 가면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언어와 주민의 언어는 굉장히 달라요. 사고책도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비과에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런 도시를 바꿔야 되면 인생이모자센터도 필요하고 이건 미래발전 추진단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든 이런 기업 활동을 하고 싶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일자리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요거는 또 총무과에 있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났으니까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만드셨죠? 저희랑 얘기 끝났으니까 일자리 경제과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가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맥락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고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도시생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재창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구 도시 재창조를 선도할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동구 도시 재창조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참여를 만드는 거고 주민들이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독려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원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그렇죠. 완전히 모든 걸 바꿔주진 않습니다만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전까지 고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붕, 외관 뭐 이런 것들은 집수리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수리를 해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 한 바운더리 내에서 60% 이상의 건축연한 20년 넘는 건축물이 있다면 집수리 지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 집수리 해줍니다. 현재 코멘트를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저희 대학에 3,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내 기숙사는 없어요. 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부부가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매년 나와요. 연금으로 그걸 커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수리하는 건 좋지만 집수리에도 좀 컨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던 집을 방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집수리를 하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집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다 뭐 항일액수 막으려다 보면은 하중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행정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지역 전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제가 오늘 모든 발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비즈니스라는 게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자꾸 무슨 사업을 하고 외지에서 사람을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끼리 어떻게 사느냐를 자꾸 논의하거든요. 아까도 시민들이 쓰실 수 있는 시설물이 15개가 있는데 문 잠겨있고 안 쓰잖아요.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쓰시오 하지 말고 15개를 우리가 사업장으로 바꾸면 임대료 안 받을 테니까 와서 사업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사업도 하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모든 도심 재생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에 비즈니스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풍요로워질 거 아닌가. 아무리 정부가 여기에다 돈을 투입을 해도 사람이 오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2, 3년 지나면 또 그 소위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한나마나한 사업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좀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모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물들 뭐 등등의 공간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주민협치를 만들고 마을관리 협동조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항상 원래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건 여기에 이 주민협의체든 거기에 지역 자원들을 연계시켜라라고 합니다. 그럼 로컬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도 결합할 수 있게. 근데 아직까지 그 연결망이 촘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실험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도 그런 실험이 돼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지역 대학과 뭐 지역 청년들 뭐 컨텐츠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하나의 틀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내 집을 그래도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갖고 살 건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한 것들은 자부담이 좀 있지만 지원이 되면 그래 행정에서 얼마 지원해서 외관이라도 해주는데 그 다음 내 집은 내가 그때까지는 갖고 살자라고 하는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구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저는 일단은 그만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도서관, 공원, 놀이터 이런 것들 동구 굉장히 부족합니다. 동구의 공업지역이 52%라고 했잖아요. 녹지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빈집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은 빈집을 잘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도 만들지만 공원도 많이 만들고요. 지금 원도심 보면은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골목골목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좀 뻥뻥 뚫어주면서 도시 공간에 녹지들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도시생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찌됐건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어려운 것들은 주민협의체 분들이 처음에
고유번호증을 하나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내고 세금 처리하고 인건비 요것부터 어려워하셔요. 근데 여기가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외부의 사람도 영입이 되고 그리고 행정 역량이 돼야 되고 경영 역량이 돼야 되는데 요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아무리 키워드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는 인사도 영입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를 현재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2개가 있고요. 현재 설립 절차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합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3개 이상 모여있으면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합회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각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동구가 재정이 적죠. 많지는 않은데 쌓아놓은 돈이 꽤나 있습니다. 이 동구청 1년에서 3,600억 정도 되는데요. 2023년도 연도 말에 조성액을 보면 2,260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쓰자는 거예요. 재물포국으로 가기 전에 최대한의 기반을 만들어 놓자. 근데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걸 짜야 됩니다. 근데 현재 공무원들이 이걸 짜보겠다라고 해서 2024년도에는 계획은 낮아져 있어요. 2,050억이죠. 한 150억 정도 쓰겠다는 겁니다.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 돈들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만 해도 110억이 쌓여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도 하고 새로운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땅도 매입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행정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죠. 저희 센터도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주민들을 돕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 도와서 하나의 틀을 묶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지역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청년들 지역 콘텐츠를 보면 청년들 외부의 자문들까지 다 유입해서 동구가 발전해야 되는데 누구 손 하나 누구 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모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 2,200억에 달하는 기금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200원? 2,200억입니다. 동구에만? 네, 동구에만. 저 그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대체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선정이 돼서 성림마을 행복가꾸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마중물 사업은 끝나지만 도시재생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하고 새로운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고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협치예요. 협치. 어떻게 협치의 틀을 넓게 만들어서 대학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을 끌어낼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동구의 도시재생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단단히 더디지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마을 주민분들 많이 오셨는데 주민협의체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는 여기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서 앞으로 동구청 주민, 지역 대학,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동구 그리고 재물포구의 도시 재창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